자, 정시 전략을 세울 때 이제 모집군 변화도 좀 확인해야 되는데, 군별로 가나다를 하잖아요. 근데 네네. 전년도하고 다르게 군이 이동했거나, 뭐 이런 게 지원 경향이 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뭐 추가 합격의 숫자가 좀 달라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 올해 인문계 학과 중에 모집군 변화가 있는 곳, 우리 윤시영 선생님이 좀 조사 좀 정리 좀. 네, 사실 그 정시에서는 모집군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같은 정도 수준의 점수, 이만희 선생님 말씀에 총점, 같은 총점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가나 다구는 각각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실제로는 선택의 폭이 넓지 않으면 거기에 경쟁률은 이상적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럼 예측이 어려워지잖아요. 네네. 그래서 군이 상당히 중요한데 올해 이제 그 변동을 보였던 그런 대표적인 게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가 가군에서 나군으로 이동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건국대 지리학과가 다군에서 나군으로, 그다음에 한국외대 LT학부는 나군에서 가군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중앙대 같은 경우는 일부 학과를 통합해서 선발하면서 네. 이제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유럽문화학부 등이 포함된 인문대학은 나군에서 가군으로, 물리화학, 생명과학과, 수학과가 포함된 자연과학은 다군에서 나군으로 이동하는 그런 큰 변화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학과가 뭐 그냥 군소 단위로 몇 개 이동했다 네. 이렇게 치부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보통 보면 이제 대학에서 좀 밀어주는 과 네. 서울대 서울시립대가 뭐 도시행정 그다음에 한국외고대학교는 LT나 LD를 네. 밀어주잖아요. 네. 그다음에 동국대 같은 경우도 회계학과 인기학과인데 가에서 나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들이 결국은 여기를 소신껏 쓰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추합을 노려야 돼, 추가 합격을. 네. 그러면 군이 이동했으니까 옆에 군에서 여기를 내렸을 만한 대학과 또 학과의 모집 정원이 어느 정도 되느냐도 사실은 장판지 배치표, 종이 배치표 같은 거 펼쳐놓고 좀 보면 한눈에 보이지 않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네. 이동 상황을 염두에 둬야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네네. 그런 이동 상황의 정보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입시 사이트들에 가면 네네. 작년도 결과 가지고 이렇게 맞아요. 표시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네. 걸 좀 참고해 보시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좀 요주의 학과들을 옮겨놨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대학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전략적으로. 많아요. 예를 들면 국민대학교 재무금융회계학부도 맞아요. 나군서 가군으로 네. 옮겼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인하대학교 프랑스 언어문학과는 가군서 나군으로. 근데 맞아요. 이제 우리가 보통 가나군서 소신전화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건 사실 맞는 얘기긴 한데 사실은 그 대학교 레벨별로 또 달라요. 분야는 다르죠. 네. 여기는 네. 또 가군이 많을 때가 있고 나군이 네. 그걸 좀 네. 따져봐야 됩니다. 네. 또 한양대 에리카의 보험계리학과라고요. 다른 대학에는 없는 특수학과인데 네. 네. 이게 나중에 계리사 자격증 1차 시험 면제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 또 작년에 나군에서 뽑다가 올해 가군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년도에 추가 합격 번호가 몇 번까지 돌았다는 올해는 사실상 또 의미가 없는 의미도 없고 네. 더불어서 이제 그 주로 저희가 쭉 해보면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변한 과, 네. 네네. 군이 바뀌건 네, 맞아요. 반영 비율이 바뀌건 네. 과목이 뭔가 변한 과들이 네. 들어가기가 조금 용이한 면이 예, 지난 변수가 좀 발생할 수도 그렇죠. 있다. 그러니까 전년도 결과가 좀 무의미해지니까 네, 저는 그렇죠. 그래서 네네. 말하기를 네. 바뀐 과를 노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과들의 경쟁률을 조금 첫날부터 좀 눈여겨보는 것도. 초반의 경쟁률은 소심파가 오는 건데 소심파는 재수를 감안하고 오거나 그렇죠. 아니면 점수가 확실하기 때문에 오는데 요즘 점수 확실하다고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둘째 날 저녁, 그다음에 마지막 날 직전 경쟁률 이런 흐름을 조금 볼 필요가 있지 근데 이제 않을까. 직전 경쟁률 네. 옛날에는 그러겠잖아요. 직전 경쟁률이 높으면 네. 최종은 안 높고 네네. 낮으면 최종이 높고 그 원칙이 요즘에 많이 깨져가지고 네, 네. 참 경쟁률 가지고 뭔가 종잡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네. 지금 무슨 흐름을 보면 네, 아니 네, 그건 몰린다 안 몰린다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부연 말씀드리면 그 첫날에 평균 경쟁률이 있어요. 뭐 내가 만약에 한양대 에리카를 쓰는데 문과의 전체 평균 경쟁률 네네. 네. 그거보다 보험계리학과가 평균에 밑도느냐 윗도느냐 그렇죠. 네. 예, 그걸 보고 그 다음 날도 보고 그 다음 날 저녁도 보고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균에 비교해서 보는 거죠. 네. 근데 네. 평균의 증감에 따라서 또 이 증감을 또 살피면 네. 아 평균만큼 비슷하게 가고 있다. 그럼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근데 계속 평균에 밑돌고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럼 쓸 아이들이 안 쓰고 그렇죠. 좀 움츠리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또 움츠리고 있다 막판에 직전에 또 낮아요. 평균보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는 폭발 위험성이 있는데 아 우리 수험생들이 시간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첫날부터 안 봐요. 둘째 날도 안 보다가
직전에만 봐요. 그러니까. 그러면 경쟁률은 사실은 조사를 쓸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대1 그러면 이게 높은 거야 낮은 거야를 모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3대1이나 5대1이나 이게 높은 건지 낮은 건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평균 경쟁률과 그 특정 학과의 경쟁률. 네. 그러니까 어떤 이 통계 결과라는 것은 비교할 수 있는 어떤 대상과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경쟁률을 볼 수 있는 것과 관련된 기준들을 이해하는 공부를 사실 미리 사전에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방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 많을 때 그런 요강을 보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입시 자료들을 보고 이런 공부가 충분히 돼 있어야 이런 이해들이 가능한 그리고 거죠. 인터넷 검색을 하면 작년도 경쟁률 데이터가 다 있어요. 또 시간대별로 다 정리해 놨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발품만 팔면 뭐 네네. 정보가 무지하게 많아요. 제가 보니까 일거이득이네요. 뭐냐면 전년도 경쟁률이 모집군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출력을 하면 올해 과가 이동된 것도 보이겠네요. 보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경쟁률 추이도 볼 수 있는 그리고 거고. 또 물론 거기에 최종 또 경쟁률이 대부분 합니다만. 점수까지 붙어 있고. 그렇죠. 최근에 오늘도 제가 보니까 네. 저한테 엑셀 파일 나온 게 몇 개 됩니다. 다 그 정리해서 서로 네네네. 공유를 하면서 네네네. 그런 것들을 다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네네. 본인들이 공부하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